달콤한 조청과 입속에서 사르르 녹는 티밥의 깊고 고소한 맛, 아사삭 부서지는 찹쌀 과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혹은 제사와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의 관심은 제사상 한쪽에 자리한 한과에 온통 쏠리고 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컬럼니스트 황영철의 식도락. 오늘은 500년을 지켜온 우리의 전통의 맛 강릉시 사천 한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은 강릉시 사천면. 저 멀리 대관령 자락을 눈에 두고 나지막히 자리한 포근한 구름과 넉넉한 논과 밭.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곳은 500년 이상 꾸준히 전통의 맛을 지켜오는 한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누렇게 익은 벼만 봐도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이곳이 그 모래내 마을이라고도 부르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제가 여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게 강릉 사천 한과, 그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 사천 한과를 만드는 냄새였던 거였죠. 제가 지금 그 한과를 어떻게 만들고 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만큼 와가지고 한번 좀 마을을 찾아서 그 한과 만드는 과정도 보고 맛도 보고 지금 그럴 예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을 반죽해 기름으로 튀긴 과자에 꿀을 더해 만들어지는 과정류가 만들어진 것은 불교가 융성하여 차를 즐기고 육식을 절제하던 풍습이 존재하던 신라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왕실을 중심으로 귀족과 방가에서 중요한 행사마다 상차림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는데요. 이곳 사천마을에서는 아직도 예전 방식 그대로 한과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어머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담아 한과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손을 놀리고 계신 어머님들. 한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손에 뭐 노란 게 묻어나는데? 이게 지금 호박가루예요. 네. 단맛이 나네. 이거 예. 호박가루를 예. 색을 입히는 거구나. 예. 그럼 이건 어떤 종류의 한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정이요. 손가락 같은 강정이요. 요만한 그 예. 강정 만들 때 예. 50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강릉 사천 마을의 한과. 사천 한과는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사람의 손길이 닿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용되는 재료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이게 호박가루예요? 이게 지금 단호박가루거든요. 이게. 이걸로 티밥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들여 주시듯이 하시는구나. 적당한 크기로 으깬 티밥에 단호박 가루를 넣어 손으로 계속 섞어가며 색을 입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재료는 찹쌀 강정에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백년초라든가 아까 단호박 그런 가루를 넣으면 맛도 좀 달라지나요? 아니, 맛좀 틀리겠죠,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색깔의 한과를 만드세요? 이게 세 가지요. 백년초하고 단호박하고 개두릅 가루하고. 개두릅이요? 예. 개두릅으로도 한과를 만드신다고요? 네. 단순히 색소를 넣어 보기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박과 백년초, 그리고 이곳 강릉시 사천면에서도 해사리 마을의 특산품인 개두릅을 말린 가루를 넣어 만드는 사천 한과. 얼핏 보면 뭐 녹차가루 같기도 하고요. 손에 이렇게 이게 개두릅이랍니다. 가루. 제가 이 한과 중에서 처음 접해보는 건데 개두릅으로 또 이렇게 한과를 만들 줄 몰랐는데 이게 어떤 맛이 나는? 개두릅 가루를 입히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한 마음에 한번 맛을 보았는데요. 이게 달콤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 이게 개두릅 가루가 쌉싸하네. 어머니 그러면 이게 한과 맛도 한과 아니에요? 약간 나요. 녹차와 비슷한 텁텁함과 쌉스름한 맛이 도는 개두릅 가루. 하지만 조청을 입혀 티밥을 바르면 이 쌉스름한 맛과 조청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찹쌀강정에 입힐 재료의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찹쌀강정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찹쌀강정 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혹은 바탕이라고 부르는 찹쌀 반죽. 저렇게 하는 건 요거 하고요. 이게 이제 한과. 예, 한과. 이게 한과 예, 반죽된 예. 거고 예, 요거는 강정. 손가락만한 예, 강정 예, 예, 만드는 예. 거고.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응.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쪄가지고 이제 말로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말로야 돼요. 말로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끊어야 돼요. 말리는 건 얼마나 또 말리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요. 하루 정도만? 예. 아, 오래 말리지는 않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한과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질 좋은 찹쌀을 골라 적당히 발효시킨 다음 깨끗이 씻고 말려 가루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콩물을 넣어 반죽한 다음 쪄서 모양을 잡아 말려주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데요. 저는 이게 그 한과에 네, 콩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니. 콩물이 들어가야지.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콩물이? 예, 옛날 선조 때부터 그거는 콩 꼭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 콩물을 들어간다고? 예, 콩을 갈아가지고 그 물로. 찹쌀 반죽에 예. 게를 넣어서 예, 반죽을 예.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본은 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지 않고 낮은 온도의 기름에 먼저 녹여주는데요. 우리 바로 튀기는 게 아니라 예. 요 기름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게 말랐잖아요. 말랐잖아. 까쩍 말랐죠. 예, 말랐으니 요걸 여기서 눅눅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아, 바로 튀기면 안 튀겨지니까. 예, 그렇죠. 바로 튀기면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준비해 놓고 하나 예, 또 예, 드시고. 예. 기름에 살짝 녹인 본을 뜨거운 기름에 넣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하얗게 부풀어 오릅니다. 야, 우리 요만큼 한 줌이 들어갔는데 예, 아주 한 솥이 튀겨져 버렸네. 그렇지. 야, 우리 이거 순간에 꼭 피드시고요. 예, 예, 예. 보기에는 쉽게 만들어지듯 보이지만 본을 누기는 것도 기름에 노릇노릇 적당하게 튀기는 것도 감의 의지에 최상의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에 오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이렇게 튀겨낸 본에 조청을 발라 옷을 입히는 작업이 더해지면 찹쌀 강정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끓을 듯 말 듯 따뜻하게 데운 조청에 튀긴 강정에 본을 담가 조청이 살짝 베이도록 한 후 찹쌀 강정에 옷이 될 티밥에 올리는데요. 이렇게 쌀을 튀겨 잘게 부순 티밥에 조청을 입힌 강정에 본을 올리면 하얀색 찹쌀 강정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 넣고 이렇게 흔들던데.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얘가 나오고서 이래가지고 묻혀야지 예쁘게 묻혀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예전보다야 수월해졌다지만 한과를 만드는 모든 공정을 통틀어 그나마 편해진 것은 바구니를 흔드는 대신 기계를 이용하는 이 부분뿐입니다. 달지가 않고 그냥 달근한 정도인데 여기 지금 강밥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요 알갱이도 씹히는 맛도 있고 달콤해요. 그런 맛이에요. 하얀색 강정에 이어 이번에는 색색들이 강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먼저 만드는 것은 샛노란 단호박 가루를 물들인 단호박 강정. 가루만 다를 뿐 만드는 과정은 같습니다. 색깔도 다르니까 더 맛있게 보여 이게. 달콤한 단호박 가루와 어우러진 단호박 강정의 맛은 어떨까요? 그 단호박 가루가 좀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겉맛이 그래요. 겉맛도 달콤하면서 속을 씹으면 그 조청에 또 달짝지근한 맛도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겉돌질 않아. 아주 절묘하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백년초 강정과 푸른빛의 개두릅 강정까지 더해지면 색색들이 고운 찹쌀 강정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한과가 예. 다른 지역 한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좀 독특한 맛이죠. 그러니까 어떤 맛? 사지는 맛. 찾은 맛. 네, 사진 맛 있고 좀 기품이 있죠. 아마 다른 마을에도 아마 그분들도 깊은 맛이 있다 하지만 저희 마을에 따라갈 수 없는 깊은 맛일 겁니다. 500년의 전통만큼이나 그 맛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강릉의 사천 환과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한과에 쓰일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한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수개월이 걸리는 기나긴 시간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 발효를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또 바탕을 해가지고 또 냉장고에서 그 발효를 또 시켜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지져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는 과정이 한 6개월이 걸려요. 예. 사천에서 만드는 한과에는 흔히 과줄이라 부르는 커다란 한과와 손가락 크기의 찹쌀강정 그리고 깨강정과 약과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한쪽에서 찹쌀강정을 만드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깨강정을 포장하느라 바쁩니다. 이거는 국산 저게 들깨. 국산 들깨. 농사 지으신 건가 보다. 예, 농사지. 그거 농사 많이 지어서 놨잖아요. 이거 하나. 아, 그래서 이제 집 둘레에 예. 깨밭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흑임자라 부르는 검은 깨와 들깨, 참깨에 조청과 꿀을 섞어 반죽을 해서 모양을 잡는 깨강정.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약과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약과를 이 조청에다 시럽을 묻혀. 아, 이게 약과예요? 아, 이게 약과 한 잔 만들려고 반죽 해놓은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약과는 이름 그대로 약으로 써도 될 만큼 수많은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꿀 들어가지, 청주 들어가지, 또 참기름 들어가지. 이건 딴기름 안 돼, 참기름. 이거 어머니 뭘 골라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쁜 거, 이 부스러기 내버려야지. 아, 이게 날개가 부러진 거는 말고 예, 안 되고. 어머니 약과 만드는 것도 한과 만드는 거 못지않게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품이 많이 들어. 이렇게 골라낸 약과 튀긴 것을 끓는 조청에 담아 조청을 입혀주는데요. 이래 가지고 1시간을 놔뒀다 건져야 돼요. 이렇게 은은하게 끓는 조청에다가 예. 담궈 두셨다가 예, 1시간? 담궈뒀다가 여기 곤방에 이렇게 물이 배지 않잖아요. 이게 이래 놔뒀다 1시간 있다가. 약과를 만드는 것도 편하거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예전 방식 그대로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게 옛날식이죠. 옛날 어른들이 가지를 집에서 이렇게 해 잡수고 옛날엔 결혼식 하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약과 만들고 이럴 때 다 이런 식으로 했죠. 어머니도 예전에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보셨어요? 예. 옛날에는 전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네. 조청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 며칠을 뭐 결혼식 한번 하자면 한 달을 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야 뭐 살았어. 이렇게 1시간 정도 조청에 담가 조청이 속속들이 배이면 소쿠리에 건져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약과는 포장 용기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 담아줍니다. 약과가 만들어지는 사이 주방에서는 과줄의 본을 튀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적당하게 누긴 과줄의 본을 끓는 기름에 넣는 순간 하얗게 부풀어 오르며 그 크기가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납니다. 제멋대로 부풀어 오르는 과줄의 본을 숟가락으로 이리저리 눌러가며 펴서 반듯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그 한과는 예.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시듯이 네.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모양 잡아주셔서 예. 그 다음에 또 식혀서 조청 바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다. 예. 그잖아요. 예.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튀겨낸 과줄의 바탕은 과줄에 사용되는 크기에 맞게 칼로 잘라 반듯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옛날에 칼로 했어요. 칼로 썰었는데 손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조청을 발라 쌀알을 튀긴 티밥을 발라주면 제사상은 물론이고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상차림에서 빠지지 않는 한과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과라고 부르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 전통의 상차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 맛뿐 아니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성이 예사롭지 않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컬럼니스트 황명철의 식도락. 오늘은 강릉시 사천면 모래내 마을을 찾아 우리의 전통 향기가 담긴 한과를 만나봤습니다.